국민비타민 서영석 의원입니다. 이어서 국시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기관장이 기관의 역할과 권한을 넘어가지고 상급기관의 역할과 권한을 침범할 때는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징계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네. 그러면 원장님께서는 지난 7일 권익위를 방문하셨죠? 네. 왜 가셨습니까? 누가 네. 제안했습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길게 하지 마시고 짧게 얘기해요. 누가 제안했습니까? 피의자가 필요했던 걸로 생각이 되고요. 왜냐하면 권익위원회에 그 전에 의과대학 협회장님이 가서 이 문제에 대한 거론을 했고 아마 권익위원회에서는 의사국가시험이 어떻게 시행이 되고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팩트를 알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걸 전화로 설명하던 실무자들이 이게 좀 공식적으로 좀 설명을 듣는 게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셔서 그래서 제가 찾아갔고요. 그래서 또 권익위원장님은 제가 젊을 때부터 알던 분이어서 그래서 스스럼 없이 찾아가서 국시가 어떻게 시행되고 있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고 한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단순히 무슨 이 국가시험을 보게 해달라고 요청드린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은 원장님께서 권익의 요청에 의해서 간 겁니까?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전화로만 설명이 안 되겠다는 판단에 있어서 아니, 왜 권익위 설명을 하신 거예요? 권익위 측에서 의사국가 실기시험이 어떻게 시행이 되는지를 좀 알고 싶어 했습니다. 맨 처음에 전화는 그쪽에서 먼저 왔습니다만은 설명을 좀 제대로 하려면 아무래도 직접 대면하는 게 낫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거기에 그럼 제대로 하려면 해서 그 제대로 하는 게 누가 해야 돼? 보건복지부가 해야 될 일이죠. 시험을 볼 거냐 말 거냐 보건복지부가 하는 거 아니에요? 예, 일부는 보건복지부가 해야 되고 일부는 국시원이 해야 됩니다. 국시원이 해야 되는 것은 그 행정적인 일을 하는 거잖아요. 네. 볼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뭘 권익위에 가서 설명했다는 거예요? 시험이 왜 그렇게 오래 걸리는지 뭐 이런 등등의 실질적인 시험이 어떻게 시행되는지를 설명드리려고 왔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신문 기사에 언론 보도된 것을 보시면 네. 이 기사 내용으로 보면 원장님이 권익위에 시험을 왜 봐야 되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간 것처럼 보여요. 네. 맞죠? 예, 신문은 그렇습니다만 조금 표현이 오보인 듯한 생각을 저희는 갖고 있습니다. 오보이라고 볼 수 없는 게 어떻게 의료 시스템이 붕괴되고 연쇄적으로 붕괴가 예상된다 이런 표현까지를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원장으로서 하실 수 있는 얘기예요? 그때 설명은 개인적으로 예컨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국민들의 정서 얘기도 했었고요. 원칙에 관한 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의료인이 배출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점도 얘기를 했고 그거는 부가적인 설명으로 했던 것이지 원래 설명할 목적으로 갔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돌이켜보면 부적절했다고 생각하나요? 본인의 기관장으로서 해야 될 역할을 벗어나는 발언을 한 것은 맞죠?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네, 인정합니다. 그래요.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다 반대하고 있고요. 또 실제로 그 청와대 민원도 들어가고 네, 그런 거 잘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런 상태에서 지금 공직자 신분인 현 국시원장이 아닌 만약에 전직 국시원장이었다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서울대 의대 출신 자연인으로 했다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겁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개인 자연인 신분 개인이었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겠지만 정부 정책에 반해서 기관장이 본인의 의견을 마치 연쇄적 의료 시스템이 붕괴될 것처럼 표현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인정하십니까? 근데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중에 그게 나갔기 때문에 그래서 오해가 생긴 것 같은데 저는 국시의 그 팩트에 관한 얘기 그리고 뭐 시행되는 기간 뭐 이런 걸 주로 설명하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고개 나갔다는 얘기는 부적절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고개 나간 거예요. 여러 가지 얘기를 물론 하셨겠죠. 시험 네. 전반에 대한 얘기를 했겠지만 원장님의 부적절한 행위가 결국은 언론을 통해서 표현된 거라고 봐요.
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본인이 그러면 여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책임져야 될 일이 있으면 책임을 지겠습니다.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게 기관장이 해야 될 역할과 네. 범주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더군다나 정부 정책에서는 원칙과 공정을 얘기하고 있고 그것에 준해서 이 재응시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데 원장이 나서서 권한 박해일을 행사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어서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국시원장이 이렇게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해야 된다는 것은 뭐 말할 필요도 없을 텐데 이 응시생들이 지금 이임장을 첨부해갖고 단체로 시험을 취소했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그 이임장을 첨부한 것은 응시 취소 절차에 적절한 건가요? 사실 그거에 대한 우리 내부에 규정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단체로 취소한 전례가 없었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일단 취소 절차가 위반한 건 아니다. 예. 그러면 왜 일일이 다 전화를 했어요? 위임장이 첨부된 취소 서류가 들어왔는데 일부 사람들이 전화를 해서 분위기에 휩쓸려서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취소 서류를 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우리 국시원의 직원들이 매우 어려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2,700명한테 일일이 전화를 했고요. 전화를 모두 안 받았습니다. 전화를 3번까지 했고요. 3번까지 안 받으면 문자를 남겼습니다. 그 결과 2,700명 중에 4명이 내가 취소 서류 낸 거를 취소하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드린 노력에 비해서 결국 4명밖에 구제하진 못했지만 저희는 그게 불필요했거나 지나쳤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그 응시료 2,713명에 대한 응시료 8억 4천만 원 환불을 해줬어요? 규정에 따라서 50% 환불했습니다. 일부만 주죠. 자, 응시 절차가 위반된 게 아니라고 확인할 수 없어서 일일이 전화를 했죠. 네. 예, 전화를 해서 이게 위반되지 않은 거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8억 4천만 원을 환불한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럼 일일이 전화는 왜 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게 본인의 자유의지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렇게 전화를 했고요. 그 의사가 확인된 사람들한테 50% 환불했습니다. 자, 이게 제가 질의하는 거는 두 가지가 지금 상충되잖아요. 일배반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임장을 첨부해서 응시 절차를 취소한 것이 짐에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돈을 내준 거 아니에요. 8억 4천만 원을. 자유의사를 확인한 뒤에 50% 환불했습니다. 4명은 취소 서류를 취소하겠다고 해서 응시생으로 포함시켰습니다. 그럼 8억 4천만 원은 그 자유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환불한 거 아니에요? 다 전화가 다 됐어요? 전화를 받지 않아서 문자로 남겼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결국은 이 이임장 첨부해서 응시 취소 절차가 된 그것을 위반이 아니라고 봤기 때문에 환불해 준 거 아니냐고요. 그거를 진짜 당신의 뜻이냐고 확인을 하는 절차를 했습니다. 절차를 했는데 전화를 못 했다네요. 전화를 안 받았습니다. 응시자들이. 그럼 확인이 안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래서 이제 통보를 한 거죠. 문자로 통보를 했습니다. 전화를 안 받는데 지금 전화를 안 받는 이유가 아마 거부 의사인 걸로 우리는 인지하겠다. 그래서 거부 의사를 확정하고 50% 환불하겠다 그런 문자를 보냈습니다. 하여튼 이 전반적으로 네. 많은 의원님들 그렇고 우리 사회 원장이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하는 그리고 공정한 시험이 되도록 하는 그런 대원칙에 대해서 원칙 있게 대응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한적 집사사 신희영 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네. 예, 대한적 집사사가 2020년 하반기에 헌혈자 공동기념품 및 등록 재헌혈자 기념품에 대해서 구매 계약을 하면서 헬스앤뷰티 상품권 입찰 공고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품목 선정 진행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헌혈자 기념품 선정위원회에서 100개 품목을 추천받고 그 중에서 최근 젊은 층에서 유행하고 관심이 있는 헬스앤뷰티에 대해서 관심이 확대되고 있고 현장에서 헌혈자들이 선호한다는 이유로 올리브영 상품권을 선정했습니다. 그런데 적십자사 담당 부서에서는 이를 검토하면서 헬스앤뷰티 상품권으로 바꿨습니다. 아마도 그 수의 계약처럼 보이는 것에 대한 부담 때문이지 않았을까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대로라면 입찰자는 헬스앤뷰티 상품권을 보시는 것처럼 올리브영, 그다음에 랄라블라, 롭스 이렇게 세 개 드럭스토어 상품권 중에서 선택해서 입찰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적집사사는 여기에다가 필수 사용처라는 지정을 사유를 달아요. 그래서 전국에 매장이 있고 매장 수가 500개 이상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지정 사유를 달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은 이 조건을 만족하고 있는 게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올리브영만 조건을 만족해요.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고 500개 이상이고. 그래서 이처럼 이제 제품에 대한 특정 제품의 공급 물품이 한정되게 되니까 결국은 랄라블라나 롭스는 없어지고 올리브영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이 관련된 물품의 가격 결정권이 결국은 특정 제품과 공급 물품의 한정됨으로 인해서 공급업체에 있게 되고 이로 인해서 낙찰자에 해당 물품 공급을 할 때 공급자의 가격 결정을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모순을 낳게 되는 거예요. 인정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결국은 올리브영에게 그 입찰자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진행한 것으로밖에 안 보이는데 여기에 대한 원장님, 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네, 그 담당자들은 뭐 여러 가지 그 아까 얘기했던 것 같이 전국적인 게 있어야 된다는 그런 조건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 처음 그 선정부터 결정부터 지금 이게 마지막 입찰이 완료된 데까지 저희가 감사팀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번 더 실제로 그 계약 단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실제로 1차 그 입찰을 하면서 단독 입찰을 해가지고 유찰이 됐어요. 그래서 2차 입찰을 하면서 3개 업체가 응찰을 했는데, 그 중에도 그 올리브영 상품권을 공급하는 공급자도 입찰에 참여를 하고, 그 세 사람이 이렇게 입찰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독점적인 그 공급자가 이 입찰 과정에 참여를 함으로 인해서 이게 제3자가 낙찰을 받아도 결국은 올리브영이 공급 가격을 결정하게 되고 올리브영이 공급 시기를 결정하는 그런 모순을 낳게 되는 과정이 생겼어요. 결국은 뭐냐면 올리브영이 낙찰이 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낙찰이 된다 하더라도 올리브영에서 가격과 시기를 결정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인정하시죠? 네. 그러면 이 낙찰자도 결국은 올리브영의 가격 결정에 따라서 또 올리브영이 제공하려고 하는 시기에 맞춰서 납품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노출되겠죠. 네. 네, 그래서 이게 그 특정 업체를 납품업자로 만들기에 하게 이한 거거나 아니면 특정 업체에게 이 상품권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어떤 변형된 형태로밖에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이게 결국은 경쟁을 가장해서 올리브영에게 상품권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밖에 여겨지지 않는다. 본연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동의하십니까? 네. 저희도 이걸 한번 자세하게 감사실을 통해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부당계약 구조를 만들어서 이게 필수약 사용처를 지정함으로 해서 독점적 공급자가 생겼다는 것이고 또 입찰 경쟁에서 가격 결정권이 있는 독점적 공급자가 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회계통첩 및 기재부의 계약 예규를 보더라도
특정 상표 또는 특정 규격으로 제한해서는 안 되고 동등한 품질 성능 이상의 물품으로 납품 가능하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이런 것을 전혀 지키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더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이게 특정 업체와 적십자사가 어떤 둘관계에 합리적 의심이 가는 그런 부분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생겨나게 됐고 결국은 특혜 시비나 이런 것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게 됐다 이런 생각이 갖게 되는데 회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하여튼 전체적으로 보이는 부분이 이거를 담당자들이 설명하고 좀 지금 얘기하시는 부분이 많이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철저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하여튼 기념품 논의 과정에 대한 부분도 마련해 예. 주시고 계약 문제도 좀 근절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좀 투명하고 공정한 헌혈 기념품 구매 시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